안녕하십니까, 지리산 스토리입니다. 오늘은 시골의 불법 건축물, 그 시골집은 거의 불법 건축물로 이루어진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아예 허가조차도 받지 않은 그런 건축물도 많이 있습니다. 그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농기촌인들이 이제 불법 건축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, 아니면 불법 농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강제이행금을 받는다거나 강제이행 조치를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방송을 켰습니다. 집이 오래 쓰다 보면은 허물고 새로 짓기는 좀 그렇고, 그러면은 좀 수리하고 고쳐서 써야 되는데, 본의 아니게 예를 들면 집은 옥상에다가 뭐 새롭게 지붕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 자체, 그 자체를 뭐 사실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. 용도 변경을 하는 게. 물론 설계비 같은 게 또 포함이 되고, 그 다음에 그런 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재방구조적으로 뭐 부수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세금까지 발생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자기 집에 투자하는 거라 큰 돈이 아닌데, 그걸 아끼고자 해서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또 하나는 이제 기농기촌 하셔서 법에 대한 집을 잘 모르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쉽게 말씀드려서 지붕이 있고 기둥이 4개가 있으면 무조건 건축물입니다. 하다못해 몽골 텐트도 시멘트 위에 시멘트를 다리를 완전히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,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그 천막을 오래 두고 있으면 그것도 일종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불법 건축물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크 같은 거는 또 건축물에 들어가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나는 이쪽으로 내 지붕 앞으로 처마를 길게 쭉 뺐으면 좋겠어.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다 좀 비가 일로 들이치니까는 렉상을 이렇게 좀 달았으면 좋겠어.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건축 신고를 안 하고 설계 신고를 안 하고 하셨을 때는 다 불법 건축물로 들어갑니다. 아니 걸리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농막 같은 거를 무작위로 설치를 하시고, 나중에 이제 그 허가권자인 각 면사무소나 시청이나 군단위에서 또 단속에 걸리게 되죠. 요즘 위성사진이 너무 정확하게 찍어버리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. 그리고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,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요. 공무원들이 차를 타고 돕니다. 지역을 돌아가면서. 그래서 결국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. 저는 불법 건축물을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자체에서는 강제이행금이 나옵니다. 이제 강제이행 명령이라고 하죠.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원상복귀해라, 철거해라. 근데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, 말을 듣든 안 듣든 좌우지간 벌금은 또 나옵니다. 그 범위에 맞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강제예요, 강제. 이거는 뭐 어떤 제가 뭐 면책을 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떤 이의를 제기할 그런 것도 없어요. 무조건 명령입니다. 그거마저도 끝까지 안 하고 버티면 뭐 공무원들이 어떤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로 철거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 형사처벌까지 받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강제이행에 대한 게 처벌을 받으면 꼭 하셔야 되고 굉장히 법이 셉니다.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안 하시면 돼요. 소탐대실이라고 더 큰 거를 잃을 수가 있어요. 첫째는 농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. 그 예전에는 건축 신고를 하시면은 그냥 막 기초공사부터 하고 막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. 현장에 반드시 공무원이 나와서 실사를 나와서 보고요. 현장 상황을 봅니다. 현장 상황에 뭐 하나 조금만 틀어지면은 건축 신고 하셔도 건축허가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틀리다. 법이 엄청 세졌다. 그러니까 내가 미리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. 그 옛날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듣지 마시고, 뭐 건축이 승인이 나고 준공이 난 다음에 매달면 된다. 뭐 너 하고 싶은 거 그때 다 해라. 괜찮다. 남들도 그렇게 한다. 그런 말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. 창고를 하나 짓더라도 다용도실 하나 짓든 보일러실을 외부로 짓든 뭘 짓든 간에요. 뭘 짓든 간에 설계 도면에 다 추가로 넣어서 완벽하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. 하여튼간 대지 불법 건축물을 지었을 때 시간은 흘렀지만 그걸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. 대지로만 전환이 돼 있다면. 근데 만약에 농지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. 무조건 원상복구,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.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불법을 아예 하지를 마라. 그 뜻이에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설계 도면을 놓을 때, 집을 처음 짓기로 하셨을 때 바깥에 계집 빼고는 뭐든지 내가 거기다
할 수 있는 거를 다 붙일 때는 아예 설계 도면상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. 다용도실이든 창고든 뭐 보일러실이든 다 누면 돼요. 그리고 건축하시면 돼요. 그러면 뭐 집 짓는 사람들이 그 설계 도면대로 지어주니까 그런다고 해서 설계비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마다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농촌 체령 쉼터가 기농이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말 농장 아니면 나는 자연 속에 뭐 5도 2천 하고 싶다는 분들 그렇게 해서 체류형 쉼터를 가설물 설치 아닙니까? 그걸 설치하실 때도 그 지역에서 내가 이걸 가설물로 딱 규격이 10평입니다. 10평인데 주차장도 허가를 해줍니다. 적당한 처마까지도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것도 지자체의 허가권자 그러니까 시장이든 군수든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만든 조례가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부의 법령 플러스 지자체 법령 플러스니까 꼭 그쪽에서도 체령 쉼터를 자기 마음대로 뭐 네이버 검색을 하고 뭘 안다는 식으로 막 그거 나중에 그럼 결국은 행정소송하든지 법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런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어느 유튜버가 나와서 이렇게 해도 된대 그거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. 제일 정확한 거는 그 지역의 설계사무소나 그 지역의 행정권자를 찾아가서 건축가를 찾아가든 그 담당하는 공무원을 만나서 제가 AA 무슨 지역에다가 지금 제 토지에다가 체류형 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떤 그 규정이 있을까요? 어떤 거를 제가 하면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될까요? 꼼꼼히 따져보고 물어보시고 설치를 하셔야 돼요.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. 건축물도 똑같아요. 땅을 무조건 사시면 안 돼요. 그 전에도 제가 누누이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토지를 살 때 그 토지의 지번과 번지를 분명히 들고서 설계 사무소를 찾아가십시오.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거를 설계사무소가 더 많이 압니다. 그 사람들은 직업이 그거니까요. 설계사무소를 꼭 찾아가셔서요. 저 같은 경우는 설계사무소 2군데 정도는 꼭 가봅니다. 그래서 말이 일치되면 하거든요. 그래서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서 제가 땡땡 번지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사람들이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건축물을 줘도 괜찮다고 하더라. 부동산에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. 근데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여기서 이 건축물을 지어도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? 제가 집을 지어도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를 설계사무소한테 물어주면 설계사무소가 그거를 꼼꼼히 체크해서 알아봐주고 선생님 여기는 이런 제약이 있고 이런 거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거 이거는 아마 좀 관공서에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이런 거는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. 아니 이런 거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고 다 꼼꼼하게 얘기해 줍니다. 그 사람들이 불법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불법에 된 거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설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. 물론 설계사무소도 사람인지라 실수로 집을 못 짓는 곳을 질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-3군데를 들려보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체류형 쉼터도 무조건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. 꼼꼼히 알아보시고 각 지자체에 체류형 쉼터가 지금 시행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 문의하고 알아보시고요.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정말 좋은 앞으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요즘은 저한테 구독자들 분들이 전화가 오면은 될 수 있으면 체류형 쉼터를 하라고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. 시골에는 불법 건축물도 많고 또 모르고 집이라고 집처럼 생겼다고 샀는데 집 자체는 등기상에는 안 나와 있고 토지만 나와 있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건축 시골 안 하신 거죠. 그 옛날 분들이. 근데 그런 것들이 위야 뭐야 옛날에 시골에서는 묵인되고 양성화되고 이렇게 넘어갔던 것 뿐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거 꼼꼼히 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혹시나 나는 그래도 한 24평, 나는 그래도 한 32평, 뭐 이렇게 건축물을 져놓고 난 들어오고 싶다. 나는 시골에다 이런 집을 짓고 살고 싶었다.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다 설계 도면 안에 다 집어넣고 하시면 됩니다. 예전 같지 않습니다. 토목도 예를 들어서 토목은 그 대지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놓는 건데 나는 길을 이렇게 낼 것이고 여기다는 정원을 만들고 이쪽에는 마당이지만 풀이 나는 게 있으니까 이 집 앞쪽에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칠 거고 하고 그거를 처음에 물론 변경할 수 있어요. 중국 나기 전까지는 그 말을 했을 때 토목 설계사도 그대로 토목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히 자기가 지을 집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많이 그려보고 완성된 걸 설계사무소에 갖다 줘서 이렇게 도면을 뽑아주세요 하는 게 정답입니다.
절대 시골에 오셔서 불미스러운 일을 안 나가시려면 불법으로 건축물 하지 마시고요. 불법 건축, 불법 증축, 용지 무단 사용 절대 하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지리산스 드렸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